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왜곡됐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많이 이제 교정된 것 같습니다. 나가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고요. 어제 그 발언을 하는 거 보고 그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우리 팀은 만세 불렀습니다. 저희는 요리 재료가 필요했거든요. 아니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이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하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게도 영향이 꽤 클 텐데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소 여부가 꽤 관심인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 첫 출연하시는 최병묵 의원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 발언을 두고 김은혜 의원이 이걸 어디서 알았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 사실 언론 보도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제 기억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침대에 엎드려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는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확하게 짚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적어도 1년 이상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는데 제3의 누구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근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 점에서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치명적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국감 장소긴 합니다만 그 김경진 의원님.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 밝히지 않은 이 지사의 속내는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유동규 씨 내 측근 아니다. 예. 그다음에 유동규 씨 나하고 척을 짓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영화 관련된 예산 200억 정도를 안 세워주니까 불만을 품고 나간 사람이다. 예. 결국은 지금 대장동에 관련해서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수천억 대의 이익을 몰아준 주범이 일단은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나랑 상관없고 나랑 아무런 연관관계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입장하고 많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저격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 어제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고요. 약 먹고 누워 있던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론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무슨 약 먹었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약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건너. 근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답했단 말이야. 나의 생사를 대통령이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막을지 열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유서 쓰고 누워서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 천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재명 지사를 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가륵 교수님. 네. 뭐 이런 어제 국감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대장동 의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만한 발언이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왜 치명적인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하고 유동규 씨가 연결된 부분들이 드러난 건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랑 유동규 이 씨랑 같이 무슨 얘기가 오간 게 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말이 전달이 됐다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동규 씨가 어떤 상황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을 지금 그 사람이 그 정도 황망한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국감장에서 한 것 아닌가.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명적이고 이게 무슨 재료단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뭐 그 얘기 한 것 갖고서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뭐 본질이 뭐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자살과 이혼 진짜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좀 저희가 순화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굳이 저렇게 밝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뇌물을 먹은 거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걸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게 그 맥락에 좀 맞지 않는 게 처음에 그 25%의 지분을 뭐 약속 받았다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2015년 아닙니까? 예. 이혼은 뭐 얼마 전 얘기니까 그럼 6년 전에 이혼할 걸 알고 미리 뇌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도 그 압수수색 직후에 그 유동규 씨가 그 오피스텔을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골프 모자 쓰고 일문일답하는 거 다 화면으로 나온 거 예. 우리 시청자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김은혜 의원이 이제 제기한 문제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가 생겼어요. 그러면 검찰, 경찰, 정부 어떤 새로운 뉴스가 생길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보고하고 싶을까요? 예. 물론 청와대에도 보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 후보에게도 보고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재명 지사 후보가 기억하지 못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드러날 경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졌잖아요. 예. 던졌을 때 지금 아직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2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그게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소통을 전혀 한 1년 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우선 거짓이라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거의 드러난 셈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에 그 통화 연락을 한 사람이 과연 진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누구냐, 그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른 방면으로 이 얘기가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